자,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TV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연초 눌림목 기회는 온다라는 주제로 컨텐츠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늘 빠지지 않고 컨텐츠를 좀 올리려고 하고 연초에 시장을 한 3일 정도 제외하고 나서는 1월 한 3, 4일부터 계속적으로 17일까지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개인 매수하는 그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 요 근래에 한 3거래일 정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저는 위험 신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제가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회의도 많이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과연 그 유튜브 시청자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일까? 어떤 컨텐츠를 가장 제공해야지만 좋아할까? 또 인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아직 찐 반등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중국 쪽의 애매한 스탠스. 물론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실시되면서 정점을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시 뭔가 중국의 스탠스를 내놓은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양해는 좀 지나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요. 그리고 늘 제가 올려놓은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시 바닥, 경기 침체 바닥 말고 증시 바닥이 3월까지는 좀 흘러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미국 나스닥 증시보다도 나스닥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바닥 찍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어요. 2200선을 살짝 이탈하면서 2400선까지 거의 2주 만에 올랐기 때문에 좀 과도한 상승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도주들의 과대 낙폭 저가 매수에 따른 반등은 마무리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가지가 유효해야 됩니다. 저는 삼박자라고 보는데 앞으로 증시가 더 올라가고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 수급, 중국 내수 경기 부양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내수 경기 부양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명확한 스탠스가 없습니다.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지 세계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평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것이라는 평도 있어요. 이러한 중국의 완벽한 스탠스는 3월 초에 열리는 양회 때 확인이 된다고 보는 쪽이고요. 그러면 3박자 중에 하나가 빠지죠. 중국이 일단 빠지고요. 실적들은 종목이 화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갖고 계신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올해 경기 침체 국면이지만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쪽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수급은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 캔들의 크기와 모양은 원달러 환율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투자 대합성을 보게 되면 오늘 코스피 쪽이나 선물 쪽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장 막판에 3시 이후부터 돌아서면서 현물 매수, 선물 매수세를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좀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격도가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 2480선까지 향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를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 지나고 나서 2월 FOMC 때 적극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려고 해요. 물론 비장의 카드도 준비를 해놨고 저는 100%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100%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 정말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이 찐 반등이냐? 다시 한번 하방 낙폭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좀 없느냐? 저는 충분히 리스크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항상 캐캐매군 한국시장 명절 앞두고 차익 실현. 두 번째, FMC의 올해 스탠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연준의 스탠스가 올해까지 다 이어졌던 부분이지 우리 금리 인하 없다, 계속적으로 긴축 강도 올릴 거다 등등이었지 올해 과연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조짐을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 투자 종합 상황 좀 보시죠. 오늘 보게 되면 회전율이 요새 최근에 좋아지는 쪽이거든요. 막판에 이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 차익 쪽이 비차익 쪽이 좀 줄면서 오늘 좋아졌는데 자,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좀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여기에요. 1월 3일부터 증시가 좀 올라오니까 개인들은
현금 확보를 조금 해가려고 하는지 계속적으로 팔았어요. 예탁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예탁금이 거의 5조 6조까지. 최근에 근데 2360선 살짝 넘어가니까 예탁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한 2조 좀 안 되게 매수세가 붙었어요. 그러면 자, 확대를 해보면 여기 62동 평균선 변곡점을 넘어가면서 개인 매수세들이 이격도 부분을 노리면서 증시가 조금 안정 국면으로 들어왔구나 생각이 들면서 반등을 썼다는 거죠. 반등을 노린다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달려드는 게 리스키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봤을 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많았고 주도주 쪽에서 반등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 보합권 움직임이었어요. 반도체, 2차전지는 이따 보겠지만 더 빠졌고요. 그나마 자동차 선방, 신재생 보합권. 오늘 돈 게 드론, 그 다음에 아랍죠.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왔죠. 40조 수소 풍력, 태양광, 원전 이런 소식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 있는 뭐 서현 탄메탈 데모. 그것도 후발주자 찾기였죠. 현대건설기계나 두산인프라코어가 아니고.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내지는 정책적 테마들만 반응을 했어요. 뭐 드론 부대 만든다니까 드론 관련된 종목들, 제이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제부터 속도 조절론을 나서기 시작할 거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면 자, 정말로 개인 투자자 중에 이 2200선에서 현금이 100% 있어가지고 이 증시 반등을 다 먹었다. 저는 5% 미만이라고 봅니다. 내가 일정 부분 현금이 1, 20% 정도 있어가지고 증시 바닥이 많이 내려가서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신규 섹터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신규 섹터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은 차익 실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 90%는 작년에 하방락 폭이 컸기 때문에 개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종목별로 한참 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쪽이에요. 그럼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좀 더 버틸지 아니면 손실을 떠안고라서 현금 비중을 늘릴지, 그리고 그 현금 비중을 늘리는 섹터가 어딘지, 반도체인지 2차전지인지 신재생인지 자동차인지 구분을 지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컨텐츠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주도주에 해당되는 섹터를 가지고 있다면 증시가 자 명절 뭐 차익 실현 내지는 FMC 관망세 2월에 스탠스를 확인해야 되니까 증시가 밀린다 이거예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죠. 저도 그 올해 일기예원 모집을 조금 미루고 있는 이유가 구정 이후부터 이제 모집을 할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구정 차익 실현 FMC의 스탠스 확인을 하고 증시가 한번 밀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오고 밀리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시장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개인 매수 투자자들이 이제 덤벼드니까 외국인들 수급세가 자 오늘도 덤볐어요. 개인 투자자 코스닥이 2,100억, 코스피 1,200억. 확실히 지금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많았고요. 순매수 쪽에. 코스닥은 어쩌다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항상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지 유지에 과대 낙폭을 많이 먹었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정 끝나고 나면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실적과 수급 상태를 보고 글로벌 시황 변수를 체킹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보면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니까 이제 막 자금이 조금 손절했던 자금도 있을 것이고 막 달려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주도주 업종 쪽에서도 무엇을 골라야 될지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요. 대다수가 2차 전지가 조정받았으니까 2차 전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전지의 조정은 개인적으로 아직도 덜 끝났어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보행 이슈가 끝나고 확실한 기관 행보를 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를 해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자 오늘 썸네일 한번 보시죠. 주식시장 연초 눌림목 기회는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게 내가 2200선 이탈할 때 한번 놓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유 종목이 있는데 손실이 많이 나 있어. 그것을 어떻게 보유할지 한 번 더
인내심과 인고의 시간이 한 번 더 온다는 거죠. 한 번 더 시장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준비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특히나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포트 분석을 하고 내 종목이 계속적으로 증시 바닥 찍으면서 다시 반등 쓸 때 같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아주 냉철하게 정말로 지금 뭐 손실이 난 건 난 건데 내가 다시 이 손실 부분을 만회하고 수익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가능합니다. 저는 자신 있고요. 제가 아무리 제 종목을 분석봐도 더 떨어질 공산이 없습니다. 증시 반등 때 안 올라왔냐? 잘 올라왔어요. 근데 회원들한테도 이렇게 제가 전달을 하거든요. 낙폭의 준비를 좀 해라. 이번에 한 번 더 낙폭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돈이 있든 없든 적극적으로 권장할 거예요.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비중을 실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택할 겁니다. 저는 그러면 증시 바닥은 지나간다고 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기회는 언제입니까? 구정 지나고 2월 FMC 기간으로 1주 2주 전에 그때가 가장 종목을 사기 좋은 포인트죠. 그때 종목을 또 현금 있는 사람들이 사거나 또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지만 기회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증시 반등 한번 쓰면서 쭉 하반기 뭐 상반기 5월 6월까지 가면서 반등 쓰고 다시 마무리가 되고 출렁거리면 대형주 쪽에 포트폴리오 올려가지고 장기 투자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연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은 이제 김민주 TV를 보신 분들 너무 급하게 가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유빈무한이라고 증시 하락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 눌림목 기회는 온다가 그랬습니다. 눌림목이라고 기회가 다 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추세 하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엔 눌림목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매매나 투자를 지금 하지 마시고 섣부르게 현금을 좀 보유하신 분들도 조금 더 기다리는 매매를 좀 추구하시고 그 다음에 증시 낙폭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남은 현금을 몰아비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내가 현금이 없다. 그러면 내가 보유할지 말지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냉철하게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이 지금 필요해요. 올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증시 상승 추세로 간다. 이제는 바뀌었다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눌림목이 기회다. 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50-7458-0245 이 상단에 보시면 써있는데 우측 상단에 배너 위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상담 문의 전화들 많이 하셔가지고 구정 연휴 지나고 또 FMC 때 스탠스 보면서 제 종목 준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해놨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주도주들이 있어요. 반도체도 있고 신재생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 뭐 등등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도주 중에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올해의 수익률이 갈린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TV의 김민진 TV였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따라가는 매수세 가담하지 말자. 증시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 증시 조정은 눌림목의 기회다.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이었습니다. 또 돈이 되는 TV의 김민준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항상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